대한민국 육군의 자랑, 맹호부대로 잘 알려진 수도기계화 보병사단. 조국의 부름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살수서 하나부터 3포 발사! 천지를 호령하는 강도 높은 사격 훈련. 너가 조심해! 너 조심해! 훈련을 실전처럼. 대체 불가 막강 전력. 전투 사격 훈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국이 부르면 맹호는 간다. 오랜 역사에 걸맞는 자부심은 오늘도 하늘을 찌릅니다. 수도기계화 보병사단 기갑수색대대의 전투사격 훈련 현장.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전투기량을 점검하는 훈련 마지막 날. 전차포 사격 간에는 필히 무전으로 보고를 하고 사격을 하고, 혹시나 기능 고장 등으로 사격이 당장 제한되면은 과감하게 보고해서 기능 고장을 조치합시다. 알겠죠? 네! 사고 예방에 대한 위험 예지 교육을 마친 용사들. 네, 오늘 일과는 비사격 기동 훈련으로 했던 것을 실사격으로 훈련합니다. 전날 있었던 비사격 전투 훈련. 실탄을 사용하진 않았지만 분위기만큼은 실제 상황이라 생각하고 임했는데요. 실사격을 앞두고 치렀던 예행 연습인 만큼 전투 수행 자신감도 쌓였습니다. 사격 훈련 전 꼭 챙겨야 할 게 있습니다. 연막탄 10발. 훈련에 쓰일 탄약을 챙겨야 합니다. 오늘 훈련의 위험이 벌써 느껴지는데요. 연막차장 유탄 같은 경우는 한 120발가량 나갈 거고, 전차탄 같은 경우는 차량별 3발씩, 그리고 K21 40mm 탄 같은 경우도 차량별 3발씩 나갈 예정입니다. 탄약 적재가 차례로 이어지는데요. (112호) 30kg에 육박하는 전차탄도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 무게가 만만치 않은데요. 전차 승무원들에게는 일상입니다. 적외선 차단 연막 유탄인데요. 요거는 연막탄 발사기로서 적이 저희를 발견했을 때 적외선 장치로도 발견할 수 없게끔 적외선 연막탄 장치입니다. 연막 유탄은 전차에서 적의 탐지 체계를 방해하기 위해 유용한데요. 가장 우선으로 이용하는 능동 방어 수단입니다. 그 시각 지휘용 장갑차에서는 이미 실전 돌입입니다. 장갑차 시작이 하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모두가 다 최선을 다하고 있고 훈련 성과는 충분히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중대 전투 사격을 하면서 실제로 야전과 실상과 동일하게 전투 사격을 시행하면서 소대 간 또 중대 간의 단결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전시 중 가상의 적이 출현한 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측 확인점 24번 일대에 적 특수작전부대 1개 분대 규모가 식별되었습니다. 선제적으로 수색 정찰을 실시하여 아군의 신속한 기동 여건을 보장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물차에는 현시간부로 공격을 개시한다. 공격! 수시 완료! 현시간부로 공격하겠음! 3소대 공격! 공격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적을 향해 진격하는데요. 용사들의 표정에서 전투에 대한 의지와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공격 포인트에 도착했는데요. 멀리 적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 이제 명중시킬 일만 남았습니다. 이어 탑승했던 보병들이 순식간에 내리는데요. 선제 수색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 기갑수색대대는 수색에 특화된 부대인데요. 적의 눈에 띄지 않으면서 동시에 적을 먼저 발견해
타격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하차 보병 전투를 하여 지금 적을 식별하고 선제 공격을 하여 적을 경멸한 상태입니다. 이후 적이 추가적으로 나올 것을 대비하여 장갑차 혹은 전차가 기동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밀 수색 정찰을 하며 지금 사주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시 중이라고 하면 식은땀이 날 것 같은 긴박한 상황인데요. 수색 및 경멸을 완벽히 마칩니다. 그리고 전투 사격 훈련이 격렬하게 펼쳐지는데요. 적보다 먼저 신속 정확하게 공격해야 합니다. 지상전 왕의 면모를 자랑하는데요. 그 위력이 어마어마합니다. 훈련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인데요. 실제 장비를 이용해 적을 경멸하기 때문에 전투 기량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 시각 훈련이 한창일 때 전차 한 대가 분리돼 있는데요. 전차 수리 중입니다. 전차가 생각보다 육중하면서도 되게 정교한 장비라서 평상시에 잘 고장은 나지 않는데 가끔 이제 훈련을 하다 보면 이렇게 누유나 뭐 이런 게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점검을 하기 위해서 내려서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훈련 중에 전차 점검은 수시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오히려 정비를 자주 하는 것이 좋다는데요. 이게 풀렸다 지금. 자칫 사고로 이어지는 걸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정비 업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소음과 기름 냄새에 익숙해야 하고 안전을 책임진다는 부담감도 따릅니다. 때문에 정비 특기를 선택한 것에 대해 자부심도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30년 가까이 된 베테랑 정비 실력은 오늘도 타이 추종을 불허합니다. 전차의 구석구석을 전부 꿰뚫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어떻게 보면 이 정비라는 게 기름이나 이런 걸 자주 만져야 되다 보니까 기피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장비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면 이 또한 국가를 위해서 기여하는 것 같아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사히 1차 점검을 마친 전차가 드디어 밖으로 나왔는데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저희가 크레인으로 포를 들게 되면 포가 좌우로 막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줄로 잡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신중을 가하는데요. 포 아래로 이동하는 전차. 왠지 훈련보다 더한 긴장감이 감도는데요. 슬슬 전차 모양이 갖춰집니다. 전차는 수만 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장비인데요. 그러다 보니 고장이 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래도 전투 임무 수행을 위해 태어난 차다 보니 내구성은 뛰어납니다. 포탑 설치만 몇 시간이 걸릴 정도로 정교한 작업인데요. 정비 능력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야전 정비를 실시해 보니까 정말 정비의 필요성을 알 수 있었고 실질적으로 제2의 임무 수행이 가능한 장비를 복원했기 때문에 야전 정비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이번 훈련을 통해서 몸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무사히 훈련을 마친 용사들. 네. 나 있으니까 뭐할게. 먹잖아 진짜. 저녁부터 해. 저녁부터 해야지. 너도 뭐 비슷하지? 내일 부대로 복귀하기 위해 전투복과 개인 장비를 정리 중입니다. 열흘 가까이 치른 이번 훈련. 막상 복귀를 앞두니 시원섭섭한데요.
훈련 첫날에 임하는 마음과 또 이렇게 철수하는 마음에서 뭔가 하나를 이루고 복귀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성취감을 가지고 복귀할 수 있다는 마음에 되게 뿌듯한 마음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입대한 이등병에게 이번 훈련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은데요. 여전히 전투복이 어색하지만 남부럽지 않을 만큼의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입대한 지는 한 2달 가까이 됐습니다. 어떠셨어요, 이번 첫 훈련? 좀 떨리기도 하고 기대도 많이 했는데 위에 선임분들이나 간부님들이 잘 알려주셔서 좋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 아빠 많이 걱정하고 있을 텐데 첫 훈련 다치지 않고 잘했고 이제 곧 부대 복귀하니까 가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날 마침내 8박 9일의 훈련 여정이 끝났습니다. 항상 함께 해줘서 고맙고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나갈 날들을 기대하면서 주둔지에서 우리 이 모습 그대로 건강한 모습 그대로 만나도록 합시다. 알겠죠? 한 몸처럼 함께했던 전차에 올라 기념사진도 찍어봅니다. 복귀하는 것도 남다른데요. 오늘 그러면 전차 타고 복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아 근데 차가 있으시잖아요. 실제 전장과 동일한 조건 하에서 훈련하고 또 실제로 장비에 지휘를 하면서 현장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비 승무원들은 부대로 돌아갈 때 전차를 타고 가는데요. 이 역시 훈련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다 아는 수도기계화 보병사단 기갑수색대대. 대한민국 국군 역사 중 자랑스러운 활약을 많이 했기 때문인데요. 부대 마크인 맹호는 맹호인이라면 누구나 가슴에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1953년에 그때 당시에 서타관 병장이 정훈병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안을 작성해서 지금의 부대 마크가 생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하무적 맹호인의 늠름한 기상은 선배들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잠시 후 부대로 복귀하는 승무원들. 거의 열흘 만에 돌아온 부대인데요. 지금 얼마나 동안 운행하신 거예요? 몇 시간 동안? 2시간 정도 운행한 것 같습니다. 2시간이요? 2시간 반에서 2시간. 일반 차를 타고 왔으면 더 편하게 왔을 텐데요. 이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맹호 정신입니다. 전차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제 부대 이동이 시작되면 이제 멈춤 없이 가는 게 이제 기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언제든 출발합니다. 그래도 이제 부대 복귀는 안전하게 다 이루어졌네요. 네, 맞습니다. 다행히도 이번에는 큰 문제 없이 다 복귀했습니다. 훈련의 시작과 끝을 전차와 함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도착했다고 해서 아직 끝이 아닙니다. 사실 365일 훈련이라고 여기는데요. 저희는 훈련 끝나고 왔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다음 출동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는 아직 훈련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임무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대절 깨자요! 동란! 네! 보고! 네! 보! 맹고! 2024년 3월 22일부터 동년동월 3월 28일까지 오늘부터 5분 전투 대기 부대 임무 수행을 명받아서 일주일 동안 임무 수행을 합니다. 오늘 훈련 오시지 않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오늘 훈련 끝나는데 바로 훈련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 어차피 순서가 매주 돌아가기 때문에
5분 전투 대기 부대라는 현행작전 부대가 없으면 부대가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누군가는 해야 돼서 이렇게 임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진 않으세요? 네, 아직은 괜찮습니다. 왜 덧신이 필요한가? 모든 용사와 간부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5분 전투 대기 부대. 훈련 복귀 후 또다시 이어지는 훈련에 고단할 법도 한데요. 물론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 대대장님이 또 이런 힘든 일이 있다면 그만큼에 대한 보상도 또 챙겨주시고 또 해야 한다는 또 사명감도 있기 때문에 또 잘 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날 오후 고된 훈련이 이제 막 끝났는데 개인적으로 운동을 하는 장병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밥 먹고 조금 소화시키고 바로 왔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운동을 하세요? 나는 체력을 좀 중요시하는 전투 부대다 보니까 체력을 열심히 하고 있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스스로 먼저 수선수범하고 있었습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현장까지 5분 안에 출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5분 전투대기 부대라고 불립니다. (15시 44분경) 울타리에서 C 관사로 거수자 2명이 식별이 됐다. 그래서 오대기는 현 시간부로 바로 즉각 출동을 하겠다. 긴급한 초동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 대비하는 훈련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발령이 터지면 침대에 누워 자다가도 5분 이내로 현장에 진입해야 합니다. 동시에 군인으로서 장비를 갖추고 싸울 수 있어야 하는데요. 여기 전방에서 유기물로 식별되는 띠 식별했다는구나. 이상. 이 정도면 매 순간 훈련 속에서 산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오늘 훈련 끝나고 와서 바로 오대기 임무 수행을 하면서 오늘 바로 이렇게 훈련 연습을 했는데 힘들지만 남은 일주일 동안 잘 해보자. 이상. 고맙습니다. 5분 전투 대기 부대는 실 상황이 터졌을 때 누구보다 가장 먼저 달려가서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런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현행 작전이라는 것은 누구든 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구든 책임감을 갖고 유지해야 되는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결국은 누군가 해야 된다면 제가 하는 것도 뜻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조국의 안전을 청춘의 어깨에 짊어지고 강철 같은 신념으로 백전백승을 목표로 임합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 바쳐 싸우는 국군의 리더 수도기계화 보병사단 기갑수색대대. 대한민국을 위해 오늘도 강력한 기동력과 화력으로 무장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육군으로서 그 자부심은 영원할 것입니다. 전화줄 기갑승! 기갑!